교재 9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92페이지. 자, 4번에 대리의 종류가 있네요. 그죠? 임의로 대리권을 수여해서 대리가 됐다. 임의 대리. 법률 규정에서 당연히 대리됐다. 법정 대리. 99%는 임의 대리입니다.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친권자 이런 사람. 이번에 능동 대리는 의사표시 하는 걸 대리한다. 능동 대리. 의사표시 받는 것을 대리한다. 수동 대리. 대리권이 있다. 유권 대리.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 그 활용도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리권의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범위. 대리권의 범위는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런 법률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 대리권의 범위. 자, 원칙은 수권행위. 수권행위의 해석으로 결정을 합니다. 해석. 수권행위 해석이라 말은 본인의 뜻에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가 결정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해석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판례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판례. 자, 두 번째. 예외적으로 수권행위 해석으로도 대리권이 판단이 안 됩니다. 불명해요. 그런 경우에는 118조 보충 규정으로 처리합니다. 자, 보충 규정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보존행위, 두 번째는 이용, 계량행위, 세 번째는 처분행위. 이렇게. 자, 보존행위는 무조건 대리할 수 있다.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이용 계량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어느 경우에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요거는 이제 성질 변경을 가져오면은 대리할 수 없습니다. 성질 변경을 가져오지 않으면 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성질 변경을 가져오냐. 여러분이 대표적인 예를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성질 변경을 가져옴으로써 대리가 안 되는 것 두 가지를 우선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지목 변경. 지목이 뭔지 아시죠? 그죠? 전답을 대지로 바꿨다. 이런 거는 물건의 성질을 변경하기 때문에 대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금을 주식을 예금으로. 요거는 권리의 성질을 변화시킨다.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성질 변경을 초래함으로 임의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자, 판례를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좀 상식하고 비슷합니다. 자, 대리인이 하는 짓이 본인의 의사와 다르면 할 수 없고, 본인의 의사와 일치하면 할 수 있고, 본인의 뜻을. 만약에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하라고, 토지를 매매를 하라고 대리권을 줬다 칩시다. 그러면 을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뭐냐 이 말입니다. 범위.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첫째, 계약을 체결한다. 을이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계약을 하라고 지금 대리권 줬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체결된 계약을 해제하는 대리권이 있을까요? 이미 체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해제도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지. 해제는 본인의 의사하고 다르잖아요. 본인은 계약하라고 대리권을 줬지 계약 체결된 것을 파기하라고 주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본인의 의사와 정면으로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거 될까요? 된다. 주로 우리가 을 보고 좀 팔아달라 그러면 대금도 네가 수령해 와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대금 수령. 그 다음 네 번째. 자, 병이라는 사람이 대금 지급을 5월 1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 지급 기일을 연기해주는 대리권이 들어있을까요? 안 든다. 자, 이거를 이제 숙군행위 해석이라 한단 말이에요. 갑의 을에게 매매를 해달라. 요 대리권 속에는 을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걸 판단을 해줄 줄 알아야 된다. 계약 체결된다. 대금 수령된다. 체결된 계약을 해지한다. 안 된다.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한다. 요것도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요렇게 나오면 자, 계약도 하고 and 이행도 을 네가 하라. 요렇게 대리권을 줬습니다. 이행. 이걸 포괄적 대리권 수여랍니다. 뭐라고? 포괄적 대리권 수여.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 포인트가 거기 있다. 그럼 하나 찾아볼까요? 94페이지 보세요. 94페이지. 자, 94페이지 2번에 양괄호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니은 보세요. 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자, A 줄 거세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권 포함. B에 줄 거세요. 둘째 줄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대리권도 포함. 자, C는 핵심이 이행입니다. 이행. 그리고 포괄. 찾았나요? 이행, 포괄. 그러면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대리권도 가진다. 자, 95페이지 디귿을 보겠습니다. 자, A번 보시면 둘째 줄에 해제할 권한까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 B는 체크하시고 C. 자, 대여금의 영수 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는 대리권이 있겠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갑이 병한테 1억을 빌려줬습니다. 갑이 병한테 1억을 빌려줬어. 자, 갑이 을한테 돈을 좀 받아와라. 이렇게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을이 이제 갑니다. 병한테. 뭐하러? 돈 받아러. 그리고 위임장을 딱 제시하면서 병한테 돈 내라 하니까 병이 울기 시작합니다. 엉엉 울기 시작. 내 진짜 알고 보면 막 인생에서 난 참 비참하다면서요. 가난한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나 역전 앞에서만 하면서 굉장히 그죠? 벙벙 울어. 그 을이 그래 하지 마라. 내가 대리인 아이가 네 1억 채무 중에서 9천만 원 면제해 줄게. 이거 될까요? 안 되지. 갑은 기절해 부지 그죠? 그 갑이 기절하면 안 되고 갑이 좋아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금 채무를 면제할 대리권은 있다 없다? 없어. 자, 그게 C입니다. C. 자,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대리권은 없다. 따라서 면제하려면 특별 수권이 다시 필요하다. 자, D번도 체크. 자, E에 보세요. E에 예금을 계약하라. 예금하라고 대리권을 받은 자가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1,000만 원 주면서 예금하라 했는데 예금을 해놓고 그 1,000만 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본인 기절입니다. 기절. 그리고 1,000만 원 예금 채권을 남에게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 당연히 안 들어갑니다. 자, F도 체크. 체크한 거는 다음에 보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96페이지 넘겨보세요. 대리권의 제한. 자, 우선은 첫째 제한은 쌍방대리, 자기계약, 요거는 금지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금지된다. 쌍방대리, 자기계약은 금지다. 자, 왜 금지되는지 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네요. 을이 돈을 가지고 있어. 갑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A한테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고, 을도 굉장히 바쁩니다. B한테 사달라고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A, B가 갑과 을을 대리해서 계약합니다. 이상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현재는 이상한 게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 B 대신에 A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요렇게. 자, 요렇게 되면 이제 이상합니다. 자, A 한 사람이 쌍방을 대리하고 있죠? 그 보기는 좋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A가 사무실에 혼자 딱 앉아 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먹으면서 혼자서 계약서를 씁니다. 처음에는 매도인으로서 계약서를 써. 좀 비싼 것 같은데 하면서. 그 커피 한 잔 마시고, 매수인이네 하면서, 싼 것 같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리고 혼자서 원맨쇼 하고 있잖아요. 심한 사람은 그걸 보고 계약합니다. 니는 매도인 해라. 나는 매수인 해라. 이렇게. 비싸다, 싸다 하면서. 그래, A 혼자서 계약서를 쓰다 보니까 요 계약서 조작을 하면은 갑이나 을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다. 허용이다, 금지다. 금지. 자, 이거를 쌍방대리 금지라 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보세요. 이거 민법은 그림이야.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림을 딱 보니까 갑이 A한테 팔아달라 했는데 이 토지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남한테 팔자고 지한테 팔아. 지한테. 맞죠? 그래서 대리인이 자기와 계약했네요. 뭐라 했습니까? 대리인이 자기와 계약했다. 그래서 자기 계약. 그럼 역시 A 혼자서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조작을 해서 갑한테 치명타를 줄 수 있다. 그래서 금지다, 허용이다? 금지.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요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 하려고. 허용되는 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본인의 성락이 있으면 된다. 나는 손해봐도 괜찮다. 박살나도 괜찮다. 그래 해라. 그러면 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가 핵심이죠. 두 번째 뭐라 돼 있나요? 한번 읽어봐라. 다툼이 없는 채무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툼이 없는. 핵심이 다툼이 없는. 자, 다툼이 없는 채무행은 순수 변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순수 변제. 기한이 도래했을 때 변제하는 행위. 이거는 단순히 이해 충돌이 안 생기기 때문에 허용된다. 그러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 있잖아요. 다툼의 가능성이 있는 거 두 가지를 딱 기억하십시오. 자, 하나는 대물 변제. 대물 변제가 무슨 뜻이에요? 돈 대신에 물건으로 변제한다. 그 물건의 가치에 따라서 다툼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죠? 대물 변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시오. 경계. 한번 해봐라. 경계. 이 경상도 사람은 이게 발음이 잘 안 돼. 그래서 경계. 경계. 요렇게 읽어도 됩니다. 유일하게 우리 경상도 사람을 위해서 표준어가 두 개입니다. 두 개. 이게 사투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 해도 되고 갱 해도 됩니다. 한번 갱 해봐라. 우리 경상도를 위한 것이다. 경. Y에서 김영삼이 3대 발음 아시죠? 3대 발음. 사가, 확실히, 갱제. 사과, 확실히, 경제.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발음이 안 돼, 발음. 그래서 김영삼이 때문에 이거를 바꿨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지금. 발음이 안 돼갖고. 자, 우리는 두 개 해도 됩니다. 경계, 갱계, 이래도 돼. 근데 뜻이 뭐고?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지. 자, 뜻은 채무의 내용을 바꾸기로 하는 계약. 한번 해보세요. 채무의 내용을 바꾸기로 하는 계약. 어쨌든 요 두 개는 허용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다툼이 없는 채무행위에 준하는 경우도 허용됩니다. 뭐 시험은 이게 제일 잘 놉니다. 제일 잘 나온다고. 하나는 등기 신청, 하나는 주식의 명의 개수,
하나는 강제 집행, 배당 참가. 이렇게 꼭 기억하십시오. 사회적으로 여러분이 경험해 봤을 것이다. 법무사 한 사람이 매도인과 매수인을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합니다. 아시겠죠? 등기 신청. 명의개서가 무슨 뜻이에요? 명의개서. 자, 요거는 이름을 바꾼다는 뜻이죠. 그죠? 갑이 을에게 주식을 팔았습니다. 자, 주식을 팔아버리면 주주가 바뀌죠. 주주가 바뀌면 회사의 주주 명부의 이름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명의개서랍니다. 뜻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냥 허용된다. 강제 집행 배당 참가도 허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도 조심해야 될 것 있다. 부동산 입찰 참가는 쌍방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입찰 참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거 순수 변제, 대물 변제, 경계 요 세 개, 네 개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동 대리를 한번 볼까요? 공동 대리. 제가 설명하는데 책을 찾아서 제목이라도 따라오면은 합격이다, 합격. 제목이라도 따라오면. 여기를 하네, 저기를 하네,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 사람에게 대리권을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B가 갑을 대리해서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AB. 대리인이,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 A도 갑을 대리할 수 있고 B도 갑을 대리할 수 있고 이게 맞느냐? A, B가 같이 대리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민법의 원칙. 원칙은 요게 원칙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공동 대리가 원칙이다. 그러면 X. 각자 대리. A도 대리할 수 있고 B도 대리할 수 있고 여기 원칙이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리권이 남용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같이 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걸 공동 대리라고 합니다. 같이 하라. 같이. 어떤 경우에 공동 대리 하느냐? 본인이 같이 하라고 지시를 하거나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공동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대리인이 수인이 있을 때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그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오, 맞는 소리야. 공동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가 원칙이다. 각자. 자, 그리고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공동은 뭐를 공동으로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라 그 말이지 실제 실행행위 행위까지 공동으로 하라 그런 뜻은 아니다. 공동이 무슨 뜻이다? 의사결정. 그러니까 A, B가 이제 본인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공동 대리가 됐어요. 그럼 A, B가 3억으로 계약하기로 의사결정을 했어. 근데 의사결정은 A, B가 공동으로 했는데 3억으로 계약서는 B 혼자 썼다 이 말입니다. 공동 대리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의사결정은 공동으로 했잖아.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은 행위는 혼자서 해도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A, B가 3억으로 계약하기로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했다면은 계약서는 둘이서 같이 써야 된다. 한 사람이 써도 된다. 한 사람이 써도 된다. 그래도 공동대리 된다. 이게 국어를 잘해야 돼. 무슨 말인지 부터부터 알아들어야 돼, 이게. 그래서 공동의 의미는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은 되는 것이지 행동까지 같이 하라는 뜻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 두 번째. 자, 공동이라 할 때는 능동 대리에서 공동으로 하라 그런 뜻이지 수동 대리에서 공동으로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좀 전에 능동이 무슨 뜻이더라? 네 같으면 알겠나? 능동은 의사표시하는 걸 공동으로 하라. 수동대리는 의사표시 받는 걸 공동으로 하라. 그럼 공동대리에서는 의사표시할 때 공동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의사표시 받을 때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 받을 때는 각자가 받아도 된다. 오케이? 자, 요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리권의 남용을 보겠습니다. 대리권의 남용. 자, 4월 달에는 그 다른 학원에 뭐 기출 특강한다고 지금 난리던데, 우리도 좀 하긴 해야 됐긴데, 우리는 천재라서 안 해도 될까? 이런 생각도 좀 있고. 지금 울산에는 기출 특강이라고 그 4월 1일날, 4월 2일날 잡혀 있어요. 벌써. 창원에는 지금 그 뒤로 바로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 우리는 좀 천천히 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왜냐하면 우리는 딴 지역보다는 천재이기 때문에. 원래 원장들이 그 탐이 나가지고 민법을 항상 뭐든지 먼저 하려고 야단입니다. 학원마다 가보면. 울산 원장이 제일 설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벌써 3개월 전에 정해놨습니다. 3개월 전에. 4월 1일, 4월 2일 날 하기로. 자, 우리도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도 남들 하는 거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 기출 특강이 뭐냐면은, 기출 문제집 중에서 그 매년 이제 표준형으로 나오는 기출이 있거든요. 요런 스타일로 항상 나온다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한 130개, 140개 정도 뽑아가지고 이틀 동안 그거를 갖다가 훈련시키는 겁니다. 예? 하루에 8시간씩. 이게 처음에 신참이 들어오면은 강의 4시간도 힘든데 특강할 때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표준이거든요. 그래 하는데 이제 재수생들 좀 되면 그 별거 아닌데 신참들은 앉아있기도 힘들다. 처음에 4시간도 힘들었잖아요. 그죠? 이제 가면 갈수록 괜찮아지고. 근데 특강은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알아서. 알아서 잘 하시면 된다. 근데 이제 대체로 보면은 그 민법 특강을 이제 혹시 빠지는 사람 보면은 그 담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간이 굉장히 큰 사람이야. 우리 학원뿐만 아니고 모든 학원에 그만큼 민법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할 때 결금시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해 이제 조금 예를 들어 모의고사를 치거나 특강을 받거나 이러면 좀 경제적 부담이 돼요. 자, 그런 거를 좀 감수해야 올해 끝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너무 세세하게 계산을 해버리면 또 1년 연장이 되면 어떨 겁니까? 그죠? 그죠? 과감할 때는 좀 과감하게 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 울산의 사람들은 적극적이라 그랬죠. 원장이 적극적이라서 그래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거기에는 특강을 안 들으면은 개인 상담까지 해버립니다, 원장이. 그래, 특강 참석률이 보통 95%입니다, 거기는. 다 듣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 듣는다. 우리? 빨리? 그럼 내일 할까? 자, 대리권 남용합시다. 보고. 남들이 하는 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작업 필요하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학원에서는 조금 제가 이제 학원의 주인이라서 여러분이 경제적 부담이 드는 것을 말하기가 참 애매해. 딴 학원 가면 제가 무조건 100% 들으라 그러지. 안 들으면 니는 그냥 강의실에 들어오지 마라 이래 보지. 거의 다 들어. 근데 유일하게 우리 학원에서는 그 소리를 안 합니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내가 이게 여기 단순한 선생 같으면 다 그렇게 강요를 하지. 왜?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알아서 스스로 해라, 스스로. 자, 판례. 규정에 없고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이론입니다. 중요합니다, 요거. 대리권 남용. 자, 우선은 무슨 뜻인지 실제 판례를 들어가지고 보겠습니다. 갑이 은행이거든요. 자, 을이 지점장입니다. 지점장. 자, 지점장은 당연히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장이 고객하고 예금 계약을 합니다. 예금 계약.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지점장은 은행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은행의 이익을 위해서 예금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값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나 제3자, 자기 친구의 이익을 위해서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실제 판례가 요 병이라는 사람이 을의 친구입니다. 기업 사장입니다. 사장. 그래 100억을 예금을 했단 말이에요. 100억. 그러면 이 은행의 대출 예금 이자가 연 2%야. 예를 들어서 연 2%인데 을이 자기 친구에게 연 20% 이자를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연 20%.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은행 망하지. 은행. 그래서 얼마를 주기로 했다고? 연 20% 이자를 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점장은 은행을 위해서 했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그래 이거를 뭐라 하느냐? 대리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본인을 배신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합니다. 남용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자, 대리권 남용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랍니까? 대리인이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 이거를 대리권 남용. 그러면 이거는 남용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남용 행위. 그럼 이게 유효냐 무효냐? 자, 제일 중요한 것이 요겁니다.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래서 시험에 보면은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이 없는 것이다. X. 뭐요? 대리권이 있어. 대리권은 있는데 부당하게 행사했다. 이걸 뭐라고? 남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남용이 돼도 대리권을 가지고 예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예금 계약은 유효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은행은 연 20% 이자를 가산해서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은행이 손해를 엄청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칙. 자, 그러면 은행이 좀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 책임을 면하고 싶어요. 면책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면책. 면책을 하려면은 예금 계약을 뭐로 만들어줘야 한다? 무효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 무효로 만드는 방법이 우리 판례가 나와 있단 말이야.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합니다.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107조가 비진의 표시거든요. 자, 표의자에게 진위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그걸 여기에 적용시킵니다. 자, 지점장이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객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다. 그러면 은행은 면책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대리권 남용 이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대리권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남용 행위도 일단은 유효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고율의 이자를 책임진다. 여기까지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은행이 억울하니까 책임을 면하려면 무효로 만들어야 된다. 무효로 되려 하면은 요런 요건을 갖춰야 한다. 뭐라고? 남용했다는 사실을 고객이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은 무효다. 그러면 은행은 면책이다. 이렇게. 자, 대리권 소멸 사유를 볼까요? 자, 98페이지. 자, 첫째는 본인의 사망. 그죠? 두 번째는 대리인의 사망. 대리권 소멸 사유 이야기합니다. 자, 본인이 죽어버리면 대리권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대리할 대상이 없단 말이야. 저 지가 죽었다. 지가 죽었는데 대리권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저승에서 대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경제적으로 죽었다. 파산. 대리인이 영 축구가 됐다. 그걸 뭐랍니까? 성년 후견 개시.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당연히, 그죠? 성년 후견 개시. 자, 성년 후견 개시 받은 사람을 뭐라 할까요?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험에서는 한정 후견 개시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 자, 한정 후견 개시가 된 사람을 뭐라 할까요?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부른다고. 자, 피한정 후견인은 날씨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날씨가 맑으면 돌아왔다가 흐리면 맛이 갔다가, 피성년 후견 날씨와 상관없이 영 맛이 갔다 그래 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정도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고 영 맛이 가야 소멸 사유다. 됐죠? 여러분들의 암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임의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두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5번, 6번이 더 있어요. 임의 대리권 소멸 사유. 하나는 뭘까요? 원인 관계의 종료. 하나는 숙권 행위의 초래. 요 두 가지. 공통 소멸 사유는 4가지, 임의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6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원인된 관계가 뭘까? 우리가 대리권을 숙권 행위를 할 때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대부분 다 위임이나 고용을 이야기합니다. 위임이나 고용. 그래서 위임이 종료되거나 고용이 종료되어도 대리권 소멸, 숙권 행위가 철회되어도 대리권 소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임의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몇 개다? 6개 이렇게. 자, 대리행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얼굴이 좀에 붉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잘 들으면 된다. 잘 들으면. 근데 참고로 어차피 특강을 하시려면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 그 특강 자료를 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갖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4월달 안에 4월 넘기면 제가 볼 때는 효과 별로 없어. 그 일단 울산은 뭐 4월 1일, 4월 2일 정해놨고 창원이 지금 벌써 이제 지금 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던데 모르겠어. 내가 시급합니다. 그러면 토일 3번 연장을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라고. 그죠? 골치 아프다 지금. 요즘은 이제 힘도 없고 옛날하고 다르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 40대 때는 엄청나게 체력이 좋았어. 그때는 일주일 내내 그 강의해도 괜찮았는데, 여기에 오자가 달고 나니까 하늘이 뱅글뱅글 돌기 시작합니다. 영 달라요, 지금. 영 달라. 그래서 저도 이제 한 2, 3년 하고 이제 그만둘 때 됐지 않겠냐. 이제 하늘에 계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한 2, 3년 하고 나면 이제 그만두고, 학원 관리만 하고, 이제 민부순 얄궂은 거 데려와가지고 시키고. 시킬 때도 됐다. 근데 이게 이제 이 강의는 대타가 안 되잖아요. 대리가 안 되니까 그게 참 파이라. 우리가 몸이 안 좋아 좀 쉬고 싶을 때는 대신해서 누가 해줄 사람이 좀 있으면 좋은데, 그 앞으로 민정이 한번 해라. 수제자. 응? 잘해가지고 민법순정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 아이고 교수님 그러면 제가 오늘 대타로 뛰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죠? 그래 해주면은. 옛날에 제 제자 중에서 여학생이 꼭 강의를 한번 하고 싶다가 1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동영상을 보고 훈련을 해가지고 계속 봐가지고 잘했어.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 강의를 따라 하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 있잖아요. 계속 따라서 하는 거야. 계속 따라서 자기 칠판 딱 해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한 5년 정도 했는가? 부산에서. 잘했어. 잘했는데, 여자가 하니까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강의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좀 다른 사유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견디기 힘들어서 그만뒀거든요. 잘 아는데. 그래서 공인중개사 세계에서는 여자 강사가 지금 전국에서 한 명이 있나? 모르겠네. 잘 없어. 그 말은 공인중개사 학원은 여자분들이 대부분 다 8, 9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성이 같은 게 하면 밀어내잖아, 원래.
다른 게 해야 돼. 다른 게. 만약 여기가 90% 남자가 앉아 있다면은, 그죠? 여자가 하는 게 더 좋아. 그래 좀 봐준다고. 그런 게 원래 조금은 있어요. 자, 대리행위의 방식을 봅시다. 방식. 자, 조문어를 보면은 114조, 115조. 방식이 뭐냐? 현명주의라 합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잘 해야 대리를 정복합니다. 결국. 이것도 제가 이제 저 5월달에 가서 조금 구체화 시키는데 요번에 좀 땡겨서 이야기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 싶어도 어차피 해야 되니까 뭐 이해가 잘 안 되면은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또 책도 한번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현명이라 말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 그런 뜻입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 이걸 뭐라고? 현명이라 합니다. 자, 예를 든다면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실력 차이가 안 나요. 누구나 다 합니다. 나중에 대리권 소멸사 6개 이거 모르겠습니까? 8월 정도 되면 100% 다 알아. 실력 차이는 이런 데서 난다고. 이제 모여서 딱 치보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고. 자, 을에게 대리권을 줬습니다. 자, 을은 갑을 대리해서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자, 계약은 대리인이 하지만 계약의 효과는 본인이 가집니다. 맞죠? 그 효과라는 것은 권리 의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동은 을이 하지만 그 효과, 권리 의무는 갑이 가진다. 이게 대리예요. 그럼 그렇게 되려 하면은 계약서를 쓸 때 어떤 형식을 갖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명을 하라고. 현명.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갑, 대리인, 을 이렇게 쓰라고. 그럼 갑을 위한 것임을 쓰고 있죠. 그래서 매매계약서에 갑, 대리인, 을 이거를 현명이랍니다. 현명.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렇게만 써도 현명이 된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럴까? 자, 현명의 의미는 본인의 이름을 표시하라가 아니고 본인이 존재함을 표시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것만 써놔도 을은 대리인이고 을 뒤에는 본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확대된 현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갑만 적었어요. 갑만. 자, 그러면 미리 이야기하지만 요 두 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왜? 너무나 쉽기 때문에. 결국 이게 나온다고. 갑만 딱 적었을 때.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갑의 대리인인데 계약서에 갑만 딱 적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게 정상적인 대리인가 이 말입니다. 즉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것인가? 대리는 흔적도 없어요. 자,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이게 본인의 이름만 실제로는 본인이고 대리인이고 계약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계약서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치만 본인의 이름만 딱 찍어버렸다고 이렇게. 그럼 이때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이름만 적을 때 갑을 대리할 의사로 갑의 이름만 적었냐 이게 관건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대리의사. 그러면 대리의사를 가지고 갑의 이름만 적었다면은 갑을 위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현명이 된 것으로. 그러면 현명이 딱 돼버리면 요 계약은 자기를 위해서 했다, 갑을 위해서 했다, 갑을 위해서. 그래서 대리행위가 돼버립니다. 대리행위. 그럼 대리행위가 되면은, 그죠? 갑에게,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 갑에게 효과가 귀속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갑에게 권리 의무가 귀속된다. 특히 갑에게 의무가 귀속된다. 그러니까 갑이 그 의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표현을 이렇게 같이 합니다. 효과가 갑에게 귀속된다는 말이나 갑이 책임을 진다는 말이나 같이 쓴다고. 같이. 자, 그런데 만약에 대리의사가 없어. 대리의사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요 매매 계약서에 갑의 이름만 적었을 때는 뭔가 나쁜 짓으로 썼단 말이야. 갑을 대리할 의사로
갑을 쓴 게 아니고 그때는 대리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현명이 안 된 것이고 그때는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대리행위가 아니면은 갑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을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을 자신을. 그래서 이때는 당사자 행위가 돼버립니다. 당사자 행위. 이때는 나중에 조사받아가지고 밝혀지면은 을에게 효과가 기속됩니다. 을에게. 을이 당사자로 되기 때문에 즉 을이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선생님 어떤 경우에 갑의 이름만 적었을 때 대리의사가 있고 대리의사가 없습니까? 아무 소리 없으면 대리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을이 갑의 이름만 적는 목적이 기망하거나 사수를 부렸거나 갑의 이름을 모용했거나 요 세 단어가 딱 나와. 한번 읽어보세요. 기망, 사술, 모용. 그 말은 을이 갑의 이름만 적는 것이 뭔가 나쁜 의도를 했다 그런 뜻이에요. 나쁜 의도. 이래 되면은 대리의사가 없다. 현명이 없다. 그때는 대리행위가 아니고 당사자 행위다. 그때는 나쁜 놈 을에게 효과가 기속이 돼서 을이 책임진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위쪽으로 대리의사가 있을 때는 정상적인 대리로 된다 그 말이죠. 요런 대리를 뭐라 하느냐, 서명 대리라고 합니다. 읽어보세요. 조금 더 멋있는 말로는 대행적 대리라고 합니다. 대행적 대리. 요렇게. 그럼 이거는 여러분이 회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 이 사람이 대표이사입니다. 대표. 저도 회사를 많이 다녀봤어. 이 사람은 영업과장입니다. 그러면 영업과장이 대표이사를 대리해서 고객을 만나서 계약을 합니다. 저도 서울에서 그 회사를 다녀봤지만 대표이사를 대리해서 제가 고객을 만나서 전국적으로 계약을 쳤단 말이야. 그러면 제가 이 계약을 할 때 갑, 대린, 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뭐로 썼냐? 그냥 갑만 써. 이렇게 갑만. 대표이사 이름만 적고 대표이사 인감 찍고 대표이사 인감 정면에서 첨부하고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대리로서 대리한 것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를 무슨 대리를 한다고? 서명 대리, 대행적 대리 된다고. 그래서 갑의 이름만 적어도 정상적인 대리로 되는데 만약에 을이 갑만 적은 의도가 요런 이유로 적었다면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리의사가 있으면 현명이 된 것이고 대리의사가 요 세 단어 때문에 대리의사가 없다면 현명이 안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비현명으로 갑니다. 그럼 현명이 안 되면 본인을 위한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것으로 자기에게 효과가 기속되고 자기가 책임진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지막 하나를 잘하면은 조금 기분이 좋아진다. 이제는 을만 딱 적었어요. 을만. 시험은 요 두 개가 나온다고. 매매계약서에 뭐만 적었다고? 을만 적었어. 을만. 그러면 한번 봅시다. 병의 눈에는 을만 매매계약서에 들어있어요. 그럼 병의 눈에는 을이 대리인으로 보입니까? 당사자로 보입니까? 당사자로 보이지. 그래서 이때는 비현명이 됐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비현명. 그러면 비현명이 되면은 을이 당사자로 되어버립니다. 을이 당사자. 을이 당사자로 되기 때문에 을에게 효과가 귀속이 되어버립니다. 귀속. 즉 을이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됩니다. 비현명. 자, 갑의 이름만 적었을 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정상적으로 가면은 갑이 본인으로서 책임. 비정상적으로 가면은 을 자신이 책임. 현명이 아예 되지 않아도 을 자신이 책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줄 때 위임장을 줬습니다. 위임장. 위임장에 보니까 위임인 갑, 수임인 을, 요래 돼 있어. 그거를 을에게 줬단 말이에요. 을이 병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병의 눈에는 매매 계약서에는 을만 있잖아요. 근데 위임장을 보니까 을이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맞죠? 본인은 갑이고 을은 대리인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임장이 없으면 을이 당사자로 보이는데 위임장이 있기 때문에 을이 뭐로 보인다고? 대리인으로 보이잖아요. 그때는 다시 정상적으로 됩니다. 정상화된다고 이렇게. 즉 무슨 말이냐? 을이 대리인임을 위임장을 통해서 역시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은 그때는 정상적으로 된다.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된다는 말은 결국에는 갑에게 효과가 귀속되고 갑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진다. 여기까지. 이거를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약간 의심은 되지만 한번 제시를 해봤다. 일단 한번 하고 5월달에 또다시 하고. 자, 우선은 현명하고 관련된 거는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갑, 대린, 을, 갑, 을. 네 가지야. 그러니까 위에 두 개는 정상적인 현명이잖아요. 그 시험에 안 나와. 근데 갑의 이름만 적어도 현명이 된 것이 정상입니다. 대리의사를 가지고, 을이 대리의사를 가지고 갑만 적었다면은 현명이 됐고, 을의 행위는 대리행위가 되고, 그래서 갑이 본인으로서 효과를 가지고 본인이 책임지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을의 의도가, 갑의 이름만 쓴 을의 의도가 기망하기 위하여, 사수를 부리기 위해서, 성명 모용을 위하여 갑의 이름만 적었다면은 대리의사가 없다. 그때는 현명이 안 됐다. 그때는 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행위로 보았어. 그때는 자기, 을에게 효과가 귀속되고 을이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 아예 대리인의 이름만 적었을 때는 현명이다, 비현명이다? 비현명. 비현명이 되면은 본인을 위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을이 당사자로서 을에게 효과가 귀속되고 을이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현명을 안 해도 현명이 된 것처럼 정상화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 위임장. 계약서에는 을이 되어 있는데 위임장에는 을이 대리인으로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을이 대리인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는 을은 대리인이고 본인은 갑이네, 이걸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정상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화돼 가지고 역시 이제는 갑이 당사자, 갑이 당사자로 돼서 갑에게 효과가 귀속되고 갑이 책임을 진다. 그 요건이 뭐라고? 위임장을 통해서 대리인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제가 벌써 낙서를 한 거 보면 이게 강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자, 대리행위 하자 보겠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머리가 뜨거우면은 머리를 한 대 쥐박고 동영상을 한번 더 보자. 자, 대리행위의 하자를 보겠습니다. 하자. 요것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기준은 대리인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은 극히 예외적이다. 이거를 공부합니다. 시험에 이것도 아주 잘 옵니다. 아주. 자, 그래서 요거하고 현명하고 관련해서 요게 제일 시험에 잘 나오고 어렵고, 두 번째가 이거예요. 두 번째. 자,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이라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어요. 자, 갑이 을에게 집을 사와라고 대리권을 줬고, 을이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요거를 대리행위를 하거든요. 자,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 하자가 있는 것은 갑하고 을 중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으로. 왜? 대리인이 행위를 하기 때문에 행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 그럼 연습해야 됩니다. 자, 병이 갑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사기는 1월 달에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자, 우선은 사기 친 사람하고 당한 사람하고 누구에게 하자가 있나요? 당한 사람. 잘한다. 갑에게 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갑에게. 그러면 이 하자 기준은 대리인이라 했잖아요. 본인이 아니죠. 그 본인에게 하자가 있어도 대리 행위는 하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럼 한마디로 병이 아무리 갑에게 사기쳐도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됐죠?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자, 병이 드디어 을에게 사기를 쳤어. 그러면 대리인에게 하자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대리인에게 하자가 있으면 대리 행위에도 하자가 있다. 취소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취소는 누가 합니까? 취소 자체는 항상 본인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계약은 을이 하지만 효과, 권리 의무는 갑이 가진다. 취소권도 권리로서 효과다 말이에요. 그래서 취소권은 누가 가진다고? 본인이 가져요. 결론이 섰네요. 병이 대리인에게 사기를 쳐야 대리인에게 하자가 있고 대리인에게 하자가 있어야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고 그래야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반드시 누가 한다? 본인이 한다. 이렇게. 그래서 한마디로 다시 이야기하면은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를 쳐야 본인이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만약에 이제는 갑이 사기를 칩니다. 갑이 사기를 칩니다. 온 천지가 사기 구덩입니다. 을도 사기를 칩니다. 세상 천지가 사기입니다. 사기. 이제는 병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요 사람에게 하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116조 문제가 아니고 사기 문제입니다. 110조.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습니다. 자, 연습해 볼까? 갑하고 을은 제3자 관계다. 동일시된다. 조금 전에 했잖아. 동일시.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된다. 그러면 갑이 사기치나 을이 사기치나 같단 말이에요. 제3자 사기다. 상대방 사기다. 상대방 사기. 그래서 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나 취소한다. 이렇게. 우선 요 세 가지가 가장 기초입니다. 나중에 모의고사 쳐보면은 죽으라고 시험에 나옵니다. 계속. 그럼 죽으라고 잘 틀려. 그 왜 틀린다고 물어보면 죽으라고 안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며칠자 동영상 보시오. 이렇게 내가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결론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병이 갑에게 백날 사기쳐도 취소 안 된다. 병이 을에게 사기쳐야 갑이 취소한다. 그리고 갑이 사기쳐도 을이 사기쳐도 동일시되므로 제3자 사기다. 상대방 사기다. 상대방 사기. 따라서 사기당한 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알랄 취소가 아니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자, 됐고. 자, 요걸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핵심이다, 오늘. 자, 갑이 집을 샀네요. 집을 사보니까 벽에 구멍이 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자 있는 집을 샀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이거 복잡해가지고, 갑은 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뭐를 한다고요?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요 까만 점을 제가 넘어가면은 스톱! 이런 거 해주세요. 강의에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잖아. 그럼 잘려버린다고. 잘려버린다. 여기까지. 자,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이 뭐 담보 책임 다 까먹었을 건데, 하자 있는 집을 산 매수인이
하자 있는 집을 판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추궁하려면 선의 무과실이 돼야 합니다. 즉 하자 있는 줄 모르고 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선의만 봅시다. 자, 그러면 갑도 선이고 을도 선이야. 그러면 선이 맞죠? 선의로서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둘 다 악이야. 갑도 알았고 을도 알았어. 그러면 악이 아닙니까? 그러면 악의 매수인은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 사람은 갑은 선인데 대리인이 악이야. 이제는 달라.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죠. 자, 본인은 하자를 몰랐는데 대리는 하자를 알고 샀단 말이야. 요렇게 이제 달라졌어. 그러면 대리행위 하자 기준은 본인이다, 대리인이다. 대리인. 우선 원칙으로 가야죠.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선이더라도 대리인이 악이면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체가 악의로 된다고. 그러면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한다. 이렇게.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자, 본인은 하자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대한 대리는 천지도 모르고 샀어. 이렇게. 자, 갑은 병의 집에 자주 놀러 갔거든요. 고도리 치러. 그 갑이 병의 집에서 고도리 치다가 보니까 벽에 금이 쫙 가 있어. 알고 있어.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을한테 병의 집을 사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여기 핵심이야. 뭐 한다고? 지시. 악의의 갑이 지시를 해가지고 병의 집을 사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대리는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본인이 병의 집에 빵꾸 난 거를 알고 있으면서 지시를 해가지고 그 빵꾸 난 집을 사와 이랬잖아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알고 지시를 해놓고 우리 위대한 대리는 모르고 샀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것이다. 책임져라. 이래 하는 거는 신이 치게만 한단 말이에요. 자, 세 가지. 본인은 알았다. 알면서 지시했다. 병은 몰랐다. 이 경우만 유일하게 본인 기준으로 한다고. 오케이? 그럼 본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선의가 된다. 악의가 된다. 악의가 된다. 그래서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한다. 이래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네요. 둘 다 선일 때. 그렇게. 잘한다. 자, 너무 열심히 해붙네. 조금 쉬었다가 대리인의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지워주세요.